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메디케어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, 그리고 비용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죠. 메디케어 전략 프로그램 MSP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는 CMS 공식 발표랑 또 메디케어 권리센터 같은 전문가 분석 자료들이고요.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? 2025년에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가 좀 오르네요. 네, 그렇죠. 174달러 70센트에서 185달러로요. 네, 한 10달러 조금 넘게 오르는 거네요. 연간 본인 부담금도 오르고요. 240달러에서 257달러로 17달러 오르네요. 맞아요. 그리고 파트 A 입원할 때 내는 공제액도 1632달러에서 1676달러로 이것도 한 44달러 오르는 거죠. 아,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오르는군요. 네. 아무래도 예상되는 물가 변동이나 뭐랄까 의료 이용이 좀 늘어나는 추세 같은 걸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겠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소득 관련 월별 조정액 IRMAA라고 하는데요. IRMA예요? 네.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. 전체 한 8%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파트 B나 파트 D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실 수도 있어요. 보통 2년 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. 이것도 알아둬야겠네요. 근데 이렇게 비용이 오른다는 소식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. 다행히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다고요. 네, 있습니다. 바로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MSP인데요. 이게 저소득층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들 재정 부담 덜어드리려고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. 아, 주정부 프로그램이군요. 그렇죠. 이게 또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QMB라고 부르는 적격 메디케어 수급자 프로그램, 그리고 SLMB, 지정 저소득 메디케어 수급자, 마지막으로 QI, 적격 개인 프로그램이요. QMB, SLMB, QI. 좀 복잡한데요. QMB가 제일 좋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 QMB가 지원 범위가 제일 넓어요. 파트 A, B 보험료는 당연하고요. 병원 가거나 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, 공동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줘요. 와, 그럼 거의 메디겟 보험처럼 혜택이 큰 거네요? 그렇죠. 기본적인 메디캡 보험이랑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.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하죠. 그럼 SLMB랑 QI는요? 이건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? SLMB랑 QI는 주로 파트 B 월 보험료를 내주는 데 초점을 맞춰요. QMB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만 해도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까 큰 도움이 되죠. 네, 그렇겠네요. 그럼 누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자격 기준 같은 게 있겠죠? 당연히 있죠. 기본적으로 소득이랑 가지고 계신 재산, 그러니까 자산을 봐요. 2025년 연방 기준으로 보면 재산 한도는 개인은 한 9,660달러, 부부는 14,470달러 정도예요. 제3 기준이 있군요. 소득은요? 소득은 연방 빈곤 수준, FPL이라고 부르는 기준선을 가지고 따져요. 정부가 정한 최소 생계 기준 같은 건데요. QMB는 이 기준 100% 이하, SLMB나 QI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까지 가능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. 아, 주마다요? 네. 예를 들어 코네티컷 같은 주는 아예 재산 기준을 안 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꼭 내가 사는 주의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. 무조건 연방 기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게 아니에요. 오, 또 뭐가 있나요? MSP 수혜자가 되면요. 자동으로 처방약 비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. 파트 D 저소득 보조금, 엑스트라 헬프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도 같이 받게 돼요. 와, 자동으로요? 그건 정말 좋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자료 보니까 자격이 되는 분들 중에 거의 40% 정도가 이걸 못 받고 있대요. 40%나요? 우리 그렇게 많죠? 신청이 어려운 건가요? 네, 뭐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정보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리고 또 하나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특히 QMB 수혜자분들 관련해서요. 네, 어떤 문제죠? 법적으로는 QMB 수혜자한테는 병원 같은 데서 메드케어 비용 분담금, 그러니까 뭐 본인 부담금이나 공동보험료 같은 걸 청구하면 안 되거든요. 네, 아까 지원해준다고 하셨죠. 그렇죠. 근데 실제로는 이걸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. QMB 자격이 있으시면 이런 돈은 내실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. 이걸 꼭 아셔야 해요. 세상에, 그런 일이 법으로 안 된다는데도 청구를 한다고요? 그럼 내가 QMB 자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? 사시는 곳에 주 메디케이드 기반에 문의하시면 돼요. medicare.gov 웹사이트 가시거나 아니면 1800 메디케어로 전화해서 해당 기관 연락처를 찾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는 것 같아도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주마다 세부 기준도 다르고 소득 계산할 때 여러 가지 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렇군요. 일단 신청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.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2025년에 메디케어 비용이 일부 오르긴 하지만 이 MSP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어요. 맞아요. QMB, SLMB, QI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. 핵심은 내가 자결이 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거겠죠. 네, 그렇죠.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. 아까 자격 있는 분들의 40%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. 네,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재산 기준을 없애는 것처럼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고 계시진 않은지, 아니면 예전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알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또 우리 지역에는 여전히 어떤 정보의 장벽이 남아있을까? 신청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?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